똑똑. 안녕하세요. 르자예요. 오늘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이 책은 이서윤, 홍주연 지음, 수호서재에서 출판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운. 보통 부자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어보면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행운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부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지금, 저도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체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지은 이서윤 씨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고 하는데요. 오랜 성찰과 분석 끝에 밝힌 행운의 비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집필한 책이 바로 오늘 읽어드릴 더 해빙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해빙을 소개합니다. 오늘 마음북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부와 행운이 가득하길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빙을 소개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재회.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돌아서자 호수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반짝이는 호수가 등 뒤에 있어서인지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1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공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서윤은 어깨선이 드러나는 무릎 길이의 블랙 원피스 차림이었다. 흑갈색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주변을 압도하는 위험 있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놀랍게도 그 몇 초 동안 서윤이 계속 다르게 보였다. 꽃이 만개한 봄, 정열의 여름, 낙엽이 내리는 가을과 차가운 겨울. 이 모든 계절이 그녀의 눈 속에서 차례차례 지나갔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인사말을 건넸다.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녀에게서는 자스민과 머스크를 합친 듯한 고혹적인 향기가 풍겨왔다. 20대 시절 서윤이 싱그러운 봄장미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한여름 태양 아래 만개한 장미 같았다. 강렬하면서도 편안했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따뜻한 그 한마디 말에 하마터면 눈물이 나올 뻔했다. 순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윤은 나를 자신이 머무는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전화기를 들고 커피를 주문하는 사이 나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오크통 가구 한가운데 붓으로 물감을 콕 찍어 놓은 듯 짙은 보라색 소파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반짝였다. 서윤이 은둔했다는 장소가 여기일까? 정말 아름다워요. 그동안 이곳에 머무르셨던 건지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사흘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시군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던데. 서유는 내 팔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도 만날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 순간 마법에 걸린 듯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지금의 삶에 대한 절망과 막막함. 임종 전 아버지와 나눈 약속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서윤을 만나자 신기하리만치 내 아픔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윤은 울고 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눈물을 참지 않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졌다. 나는 솔직한 심정을 이어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지만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한 것이다. 직원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입안을 맴돌고 있는 질문.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 안 가득 커피 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과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대신 서윤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금빛과 핑크빛으로 어우러진 장미가 새겨진 찻잔이었다. 서윤은 커피잔을 감싸주고 차분하게 향기를 맡은 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컵에 그려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해빙.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혹시 선문답인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질문을 따라가야 하는,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서유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벨벳 커튼 뒤로 진한 코발트빛 호수가 보였다. 잠시 그 전경을 응시하던 서윤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먹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서윤이 눈에 반짝이며 몸을 바싹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죠. 휴대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유는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구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해빙의 비밀.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아,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것이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만치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유는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깐.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다.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산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 아휴,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벌면 뭐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돈 많이 벌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가 부러워 죽겠는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단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 누구는 호화로운 별장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수억짜리 차를 뽑았다고 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놀러가는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핍을 입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닥친 일이다. SNS에는 온통 명품백이나 좋은 집, 비싼 스포츠카를 찍어놓은 사진들 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들 이렇게만 외치는 듯하다. 넌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서윤의 말을 요약하면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있음의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해빙으로 위기를 벗어난 사업가. 한 번은 한 사업가가 사색이 되어 고루 서윤을 찾아왔다. 새로운 기술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개발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 돈이 곧 바닥나게 생겼어요.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부도라도 나면 어쩌죠? 거리로 나앉을까봐 두려워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사업가를 진정시킨 뒤 서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3년 동안 부도가 나는 운은 없어요.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큰 돈을 버는 쪽으로 반전의 흐름이 오게 되네요.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돈의 흐름이 사소하게 막힐 수 있어요. 마치 병목 현상처럼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여 그 시기에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큰 물결을 타지 못하죠. 지금 눈앞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1년 후 지금 기대하는 것 이상의 돈을 만지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업가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을 버틸 자금이 있다니 다행이다. 돈이 있는 걸 느끼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월급날에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도 회사를 운영할 돈이 남아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있는 것에 집중하자 작은 행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로열티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회사가 몇 주, 나아가 몇 달을 버티게 된 것이다. 해빙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사업가는 기술 개발에 전념하면서 거래처도 하나씩 넓혀나갔다. 1년 후 사업가가 서윤을 다시 찾아왔다. 감사의 뜻으로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있음에 집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발한 기술이 해외에 팔리면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떠셨어요? 해빙. 저는 제 삶 속에 이 해빙을 넣고 싶더라고요.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라고 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런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끈대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마음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왈마스테.